외계인일 수도 있다라는 가설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인간이랑 분명히 지구에서의 그 주도권을 가지고 교릴 수 있을 만한 종이 됐을 것이다. 네, 라고 가설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는 우리 모두가 알고 싶었지만 누구 하나 저희 콕 집어서 말해주지 않았던 그런 잡다한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여러분들과 얘기해보기 위해서 여기 저희가 등장했거든요. 말하고 있는 저는 캉브로라고 하고요. 저는 민수도고요. 저는 솔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소개를 좀 드리자면, 저는 되게 미스테리나 약간 우주, 약간 그런 잡다한 거를 좋아해요. 방금 우주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제대로 된 그 자연과학적인 우주는 아니고 되게 철학, 잡설에 가까운 그런 우주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 취미라고 하면 사실 되게 독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그냥 혼자 나가서 책 읽고 하는데 그 책의 범위가 그냥 정말 대중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좀 다양하게 넓지만 좀 약간 부족한 지식으로 얘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채널을 만들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이름에서 이제 얘기할 수 있듯이 뭐 재테크나 부의 증시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실상은 이제 좀 많이 힘들다라는 것을 많이 배우면서 더 공부를 열심히 혼자서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취미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요즘 많이 힘들다 보니까 뭐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명상도 많이 하고 뭐 산책하고 자전거 타고 뭐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합니다. 여행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관심이 많습니다. 좀 태어나기를 덕후로 태어났다고 생각할 정도로 되게 다양한 것에 딱 이거다 싶으면은 이름이 덕후셨던 거죠? 태어나기를 덕후로 태어난. 아니 그냥 관심사가 되게 굉장히 다양하고 이거 재밌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깊으면서도 얇게 접근을 하면서 지식을 쌓고 또 이것도 재밌다 그러면 이것저것 또 쌓고 하기 때문에 좀 스스로 덕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뭐 과학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기술, 역사, 우주 또는 이제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막 미스테리 이런 거 있잖아요. 전생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가 사실 되게 관심 분야도 다르고 자기 이제 전공하는 분야도 다른데 사실 저희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이랑 어느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저희가 이렇게 찾아와서 여러분들 앞에서 방송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주제가 뭐냐? 얘기를 딱 이거에 대해서 얘기만 꺼냈다 하면 사람들이 약간 쟤 뭐야 음모론자인가? 약간 잡상인인가? 라고 싶어하는 그러한 주제 미스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와. 그래서 일단 제가 먼저 시작을 할게요. 네, 여러분들 문어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맛있다? 네, 좀 음식? 제주도에서 네. 먹었던 문어라면. 즐기다. 진짜 의도한 건 아닌데 제가 문어 음식이라고 답해주기 원했었거든요. 왜냐면 실제로 그 저희 연체동물들 중에서 가장 영양분이 높고 네, 그 문어 비싸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먹는 이유가 그 고단백질 그리고 타우린 함량 되게 많은데 타우린이 뭔가 아시죠? 몰라요. 그 저희 바카스 먹으면 타우린 맞아. 있고 피로 회복되고 막 이렇게 뭐가 증진된다 그런 게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차례상을 제외하면 잘 안 먹는 것 같기도 하고 맞죠? 차례상에 문어 올리잖아요. 그렇죠. 문어 절대 안 올리는 거. 우리나라 유일하게 비닐 없는 음식 중에 문어를 올립니다. 그래요? 네네네네. 우리 집은 안 아 진짜 어. 문어만 유일하게 올립니다. 네네. 뭔가 부장님이 문어를 되게 좋아하셨나 보네. 저희 네. 걸로 알고 있어요. 유일하게 없는 게 문어예요. 이거 의도치 않은 반응이긴 한데 어. 그래서 응원할 줄 알았는데 아무튼 네. 어. 왜냐면 그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올립니다. 이거 지금- 직업만 좀 다를 수 있어. 지금 바로 검색을 하세요. 네. 아무튼 저희 집안은 네. 안 올리는 집안 서양일 수도 있어요. 서양에서는 문어가 약간 불결한 동물이다 해가지고 안 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또 문어 하면은 또 생각나는 게 먹물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문어나 오징어나 이런 거 먹물 쏘는데 국물 파스타. 거기에서 좀 약간 파생된 걸로 문어의 어원 같은 거. 문어가 왜 문어? 문어일까? 문어. 나는 문어. 사실 방금 힌트를 드린 거예요. 글 쓰는 물고기. 그런 문자에 그 생산할 때 어자입니다. 네네네. 음. 그래서
실제로 그냥 그 먹물을 가지고 있어서 문어가 아니라 실제 조상들은 얘는 좀 똑똑한 물고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조선시대부터 약간 양반고기 이렇게 부르기도 했대요. 그래서 아까 두 분은 부인하셨지만 차례상에도 유일하게 비닐 없는 물고기임에도 불구하고 예. 이 친구는 양반집이야. 진짜 약간 저는 진주 강씨 그래서 올라가는 거기도 하거든요. 조선시대 때부터 알았대요. 문어가 되게 약간 좀 범사스럽지 않은 그런 동물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대요. 실제로 조상님들이 똑똑하다 양반고기다라고 할 정도면 얼마나 똑똑하냐라고 하면 IQ로 따졌을 때 IQ가 전부 다는 아니지만 침팬지가 95 뭐죠? 또 돌고래가 한 90 정도 되는데 문어가 80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럼 80이 감이 안 오잖아요. 개나 코끼리보다 더 똑똑한 겁니다. 네. 그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약간 뭐라 해야지 지적 능력을 이렇게 테스트한다고 할 때 약간 도구를 사용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 실제로 어떤 물건을 자기가 수집해서 집을 만든다거나 자기의 뭐 방어구를 만든다거나 그런 것들도 하고요. 그러고 실제로 사람을 구분한대요. 사람을 그냥 인간이 왔다 적이다 아니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사람 저 사람을 따로따로 분간하고 이 사람한테는 좀 약간 다른 성격 보이고 그런 식으로 구분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도구를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도구를 사용한다는 게 그 아까 집 이 정도 말고 저희 뭐라 해야죠? 어린이들이 그 뭐라 해야지 못 쓰게끔 하는 어른들만의 그 물건들 있잖아요. 약간 강력본드라든지 그런 것들 어른들만의 물건이라 하면 이상한데 강력본드나 애들이 열면 안 되는 거는 좀 이상하게 잠금 장치를 해놨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애들은 실제 못 엽니다. 애들은 그걸 열고 싶어도 단순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못 여는데 문어는 몇 번 시도해보고 계속 반응을 바꿔보면서 결국에는 그걸 열 수 있다라고 해요. 네네네네. 그 정도로 똑똑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장난을 치기도 하고 그리고 좀 빨아먹나 머리를? 모르겠어요. 뭐 때리고 이렇게 해놓고 모른 척 할 수도 있고 그러고 한 문어가 이거를 하는 걸 봤으면 딴 문어가 따라하기도 하고 카피 능력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되게 신기한 건 마시멜로우 테스트 아세요? 이 두 종류가 얼마나 신기하냐면 두 종류라고 하잖아요. 네. 그 인내력이랑 지능을 동시에 테스트하는 건데 문어는 이거를 잠깐 기다리면 다음번에 더 좋은 그 물건을 준다는 거라 그걸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테스트를 몇 번 하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테스트도 다 넘어갔다. 네네. 실제로 그거 그 사람 어린 아이들도 그거를 통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네. 근데 문어는 통과를 했다 정도. 네. 되게 놀랐던 게 인스타 쇼트 같은 거 보면은 동물 영상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문어가 사람이나 아니면 적을 피해서 이렇게 투명하게 변하거나 맞아요. 맞습니다. 돌처럼 이렇게 변하거나 맞아요. 이걸 너무 잘해가지고 사람도 구분을 못하고. 맞아요. 그게 진짜로 돌이나 약간 불가사리처럼 하기도 하고 그게 문어에 따라 좀 다른데 실제로 어떤 문어는 그 다가오는 약간 자기의 포식자라고 보면은 그 포식자의 천적처럼 변한대요. 네네네. 거미 모양으로 변하기도 하고 불가사리처럼 변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돌돔 이런 것처럼 변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네, 그거에 대해서 따로 반응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얼마나 똑똑하냐라고 봤더니 또 다른 이렇게 저희 생물학적으로 지능을 좀 테스트할 수 있는 것 중에 뉴런의 개수가 있잖아요. 뉴런의 개수가 이미 너무 많고 뭐 5억 개 정도 있고요. 사실 인간보다는 적지만 그 문어의 그 뇌 크기나 그런 거 봤을 때 굉장히 많은 건데 특이하게 문어는 머리에만 뉴런이 있지 않고 그 온몸 다리에도 다 뉴런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그냥 뭐 얘기하면은 다리가 뇌기도 하다라는 말인데 그래서 다리가 각각 인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지라고 하면 좀 뜻이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인지한다라는 게 뭐냐면 진짜로 그 다리가 각각 뭐 우리처럼 감정을 느끼고 사고한다라기보다는 단순하게 본능적으로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뜨거운 거를 딱 만졌을 때 우리가 본능적으로 다 피하잖아요. 그쵸. 이런 거 제외하고 그냥 우리가 뜨거운 걸 만질까 말까 하는 것들 그리고 뜨거운 걸 피해서 움직이는 것들을 다리가 각자 알아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네, 본능적으로 그냥 딱 해보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할까 말까 자기가 그때 판단을 하는 거고 생존에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각각의 다리가 그렇게 움직인다고 해요. 그리고 또 문어 하면은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외계인 생각하면 문어 모양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네네. 생각나는 외계인 있으세요? 그 문어 모양. E.T? E.T.는 문어 모양이 아니지만 최근에 나왔던 영화 있었는데 그 막 컨택트? 이거 이거 말하려고 했던 거 맞죠?
그 그러네. 무연체 네, 헵타포드들, 그러네. 네, 헵타포드들이 다 문어고 실제로 그 우주 전쟁에서도 외계인이 문어 모양이기도 하고, 맞아요. 네네. 그래서 그 우주 전쟁이 사실 최초였다고 해요. 그 문어를 외계인 모양으로 만드는데, 네. 왜냐면은 그 화성 생물을 이렇게 모티브로 한 거거든요. 우주 전쟁이 화성에서 온 생명체가 우리를 공격한다 뭐 이런 거였는데 왜 화성에서는 문어 모양이었느냐? 그냥 사실 인간이 그 서양인들이 아까 문어가 혐오스러워서 안 먹는다고 했던 그 기저에 있기도 하고, 그리고 화성은 지구보다 중력이 낫다. 약하다. 그죠. 네, 약하면 뼈가 필요 없겠죠. 지구처럼 중력이 강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단단하게 척추가 딱 세워져서 그럴 필요는 좀 덜하다. 그래서 좀 흐물흐물해도 될 것이다라는 그것 때문에 문어처럼 연체동물을 화성의 외계인으로 그렸었고, 근데 그게 워낙 그 외계인 영화의 뭐라 성경처럼 되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렇게 오마주를 하는 거죠. 따라하기도 하고, 네네. 그게 살짝 그 외국 서양 문화권에 좀 문화에 대한 판타지도 담겨 있는 것 맞는 것 같아요. 네네. 좀 무서워하잖아요. 맞아, 그 맞아. 사람들은. 딱 보면 무서워 문어가.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대상이 문어가 외계에서 올 수도 있겠다. 뭔가 좀 그런. 뭐 크라켄이라든지 아 맞아, 크라켄 같은 게 다 맞아, 맞아. 그 네네. 미지의 그런 문어 큰 문어 동물이 이제 배를 이렇게 막 가라앉히고 맞아요. 다 약간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외계인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래서 처음에 그 문어 모양이 그렇게 그려졌는데, 그러면은 근데 우리가 외계인 아까 물어봤는데 외계인이 문어같이 생긴 건 알겠는데 그럼 외계인이 뭔데? 라고 하면 외계인이 뭐예요? 외부에 사는 지구 아닌 다른 행성에 사는 생명체. 뭐라 해야지? 정의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외계에 사는 지적 생명체를 외계인이라고 보기도 한대요. 그냥 뭐 사실은 외계에 사는 박테리아도 외계인일 수 있지만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외계인이라고 했을 때 그냥 지적 생명체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근데 이런 경우라면 문어가 외계에서 온 지적 생명체, 그러니까 외계인일 수도 있다라는 가설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네. 왜 그런가? 저희 그 예전에 공룡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알고 계시죠? 네, 어떻게 멸망했죠? 뭐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 뭐 운석이 큰 운석이 떨어져가지고 뭐 식량 부족으로 죽었다, 굶어 죽었다라는 설도 있고 화산 폭발도 있고. 그쵸, 그쵸. 네네. 그걸 KPG 멸종이라고 하는데요. 하시겠다. 그것을 KPG 멸종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지금 여러 가지 가설들이 공룡 전문가세요. 네, 공룡의 네, 맛까지 아시는. 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아까 운석 충돌기에 문어의 그 처음 조상이 되는 배아가 떨어졌을 수 있다. 네네. 지능이 높기도 하고 이런 생명체가 사실은 진화사적에 이렇게 나타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드러났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똑똑하고 뭐 그래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얘기한 적은 없네요. 그 딱 동물이 오면은 약간 막 둔갑 같은 걸 하기도 하고 하는 게 이게 어디서 온 걸까? 뭐 카멜레온도 하긴 하지만 카멜레온은 호르몬 작용으로 해서 되게 천천히 바뀌는데 반해서 문어는 바로 바뀌는 거거든요. 이런 능력은 과연 어디서 왔을까라고 했을 때 그거를 따져보니까 문어는 우리 생명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진화 방식도 따르지가 않았습니다. 네, 우리의 진화라고 하는 거라고 하면 실제로 세대 간의 DNA 변형에 거쳐서 돌연변이가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시간이 걸리는 과정인데 문어는 DNA 변환이라기보다는 RNA라고 해서 매 시간마다 그 자기의 모습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자기가 원할 때마다 진화하고 바꾸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아까 둔갑이다 하는 것도 사실은 그것도 하나의 진화인 거죠. 네, RNA 유전자를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대요. 네네.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거든요. 물론 이게 정설은 아니지만 문어도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다른 얘기로는 문어가 그렇게 왔다는 건 아니고, 예, 문어는 원래 예전에 존재를 했는데 문어와 어떤 결탁하게 될 만한 바이러스가 들어온 것이다. 그래서 문어라는 생명체 종을 애초에 다른 돌연변이로 만든 것이다 라는 설이 있거든요. 그 바이러스가. 네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그 DNA를 처음 개발했던 처음에 이제 얘기했던 박사도 그 범정설이라고 하나요? 네네. 그래서 우리의 생명체는 외계에서 봤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를 되게 신빙성 있게 보았대요. 뭐 실제 과학계에서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약간 이건 완벽히 무시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라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과학계에서는 그건 증명할 수도 없고 안 돼라고 하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명망 있는 과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했었던 거고 음. 그 문어가 이런 얘기 외계인이라고 할 만큼 되게 우리에게 독특한 독특하게 다가온 생명체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문어가 수명이 한 3년에서 4년, 뭐 길면 5년, 뭐 사실은 되게 길게 사는 것도 간혹 발견된다고 하긴 하는데 한 4, 5년 산대요. 근데 이거는 정말 저희가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문어라는 그 학습 능력이 있는 지능이 있는 생명체가 만약에 오래 살고 세대 간의 구전에 거쳐서 학습할 수 있다면, 구전할 수 있다면 인간이랑 분명히 지구에서의 그 주도권을 가지고 겨룰 수 있을 만한 종이 됐을 것이다. 네, 라고까지 하면서 이 얘기를 마치고 싶습니다. 아 근데 문어는 구전이 안 돼요. 왜냐하면 문어가 생명이 너무 짧고요, 3, 4년이기 때문에, 그러고 문어는 살짝 사회적 동물이라기보다는 독립적인 동물에 가까워요. 네, 그래서 문어 이런 성격에 저희 너무 감사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저 친구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인간에게는 분명히 위협이 두려운 위협이 됐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생각보다 되게 고등 생명체네. 되게 고등 생명체예요. 네네. 네, 척추 동물에서는 그 인간이 진화의 정점이 있는 거고 무척추에서는 문어가 진화의 정점이 있는 거라고 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문어는 고등하고 우리로서는 아직 너무 많은 것이 모르는 그런 외계 생명체에 가까운 동물입니다. 앞으로 인간의 어떻게 보면 더 큰 번성을 위해서라도 문어 숙회를 1일 문어 숙회 해야 되겠네요. 일일이 문어 숙회를 해도 좋고 이 뭔 개소리야? 저는 이거 공부하면서 미쳤다라고 생각을 좀 진짜 했었습니다. 문어가 되고 싶다. 여기까지 제 이제 문어 외계인설에 대한 얘기였고요. 네, 이제 저에 이어서 이제 민수르님과 솔지님이 이제 다양한 이제 보이스테리 얘기를 좀 해드릴 거거든요. 네, 저희가 계속 보고 싶고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